조두순이보다 더 위험하죠. 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범죄자들은 공간형 범죄자라서 다시 거기로 올 수밖에 없어요. 2000년 12월 26일 김근식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김근식은 아동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8일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합니다. 2주 뒤인 5월 22일 450만 원을 모은 김근식은 썬루프가 달린 하얀색 카니발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이틀 뒤인 24일 7시 55분 김근식은 아침부터 이 차를 몰고 와 인천 서구의 한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 CCTV에 그가 카니발 문을 열어놓고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앞에 9살 최양이 등교 중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근식은 최양에게 접근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학교 양호 선생님한테 이불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좀 도와줄래? 마음이 착했던 최양은 김씨를 도와주기 위해 차량에 탔습니다. 그때 김씨는 갑자기 욕을 하며 이불을 뒤집어 씌운 후 1km 떨어진 근린공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성폭행하였습니다. 11호인 6월 4일 김씨는 다시 차를 몰고 이번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귀가 중인 13살 박양이 보이자 벽돌이 들어있는 자루가 있는데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이가 카니발에 올라타자 칼로 협박을 해 4km 떨어진 공터로 데려가 역시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6월 8일 10세 아동, 20일 13세 아동을 연달아 성폭행한 후 7월 3일엔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민양에게 TV를 같이 옮겨달라며 유인하여 카니발에 태운 후 공터로 이동하여 칼로 협박한 후 성폭행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과 다섯 번째 사건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 7월 10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며 아이들을 노렸습니다. 7월 18일 경기도 파주로 가서 11살 아동을 성폭행한 김근식은 8월 8일 파주에서 여고생을, 10일은 다시 인천 계양구로 와서 13세 아동을 성폭행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8월 18일 김근식은 덕적도로 들어가 꽃게잡이 배를 타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31일까지 섬을 돌며 생활하던 그는 9월 1일 동생의 여권을 이용하여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권은 동생 것이었어요? 제지는 안 받았나요? 네. 동종 전과자이며 범인의 DNA까지 확보한 경찰이었으나 김근식은 비행기에 탈 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곧 출소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자죠. 김근식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이 벌인 사건들을 보면은 패턴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뭐 어떤 수법, 어떤 범죄 심리 등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근식의 범죄는 테드 번디 수법이라고 알려진 동정을 유발하는, 특히 이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강간치상죄에 있을 때 교도소 안에서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웠던 부분입니다. 출소한 직후 바로 돈을 빌리기 시작해서 2주 뒤에 모으고 바로 이틀 뒤에 나가요. 그럼 사실은 이거는 애초에 노리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서. 그렇죠. 김근식에 대한 리스팅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강간치상죄로 별거 아닌 교도소에 있었으면 안 됐죠. 얘는 아예 교도소 안에서 각성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 네. 아동 연쇄 강간에 대한 각성이 된 후에 바로 굉장히 위험하죠. 네,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특히나 아동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내용 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열람한 판결문에 따르면은 범죄가 진행되면서 마치 자기의 성적인 환상을 하나씩 더 해보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급격히 진화되는 거죠. 그럼 점점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험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출소될 때 이미 치밀한 계획을 짰다. 차 준비하고 지역 어떻게 이렇게 다 했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어요.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요.
뭐 업무에 이 카니발을 쓴 것도 아니고요. 출소 직전에 이 교도소에 갔던 범죄 역시 아동에 대한 강간치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2000년 26일 날 선고를 받은 건데 네. 5년을 받았어요. 그때 2명 그냥 아동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당시 대응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사건 한 달 전이죠. 아동 성범죄 전담반을 전국 14개 지방청에 여경 기동수사대에 설치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연쇄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 기동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좀 드러났고요. 당시 또 인천 계양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6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인력 부족, 업무도 뭐 딴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경 기동수사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경 기동수사대가 여경 기동수사대지 아동 성범죄 전담은 아니죠.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한테 아동 성범죄를 전담하라고 한 겁니다. 명목상의 보직을 줬던. 네. 여성이라고 아동 성범죄를 잘합니까? 전문 강력범죄로서의 아동 성범죄 이건 참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끔찍하죠. 이런 엉망인 상태로 이 아이들이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거 보면 참 부끄럽고 끔찍하죠. 예. 네. 이렇게 막지 못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제 결국 동생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갔고요. 경찰은 그 행적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7월 22일 합동수사에 나섰습니다. 동종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 수사에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카니발과 용의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CCTV상으로는 차의 번호판이 희미해서 판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국에 있는 모든 카니발 차량을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 씨가 범죄에 이용한 차량을 이미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김근식이 이용한 차량을 확보한 경찰은 차량 안을 정밀 조사해 DNA를 확보했습니다. 수사 관계자입니다. 국가수 검사 결과 채취한 DNA가 피해자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를 구매한 매매상에게 김근식의 범죄 현장 CCTV를 보여주고 동일인임을 확인받은 경찰은 김 씨 친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전 주소지인 서울 강속으로 수사대를 급파한 경찰. 하지만 이때 김근식은 덕적도 등을 돌며 도피 행각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한편 필리핀에서 도주 생활을 이어가던 김근식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당장 생활할 돈이 부족하자 김 씨는 결국 9월 9일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이틀 뒤 김 씨는 고양시 덕양구의 한 마트 앞에서 12살 아이를 보고는 다시 성범죄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카니발을 팔고 없었던 김근식은 아이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야산 별초를 하고 있어서 음료수 가져다 줘야 되는데 아저씨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단다. 네가 음료수 좀 가져다 주겠니? 한양은 이 말에 초등학교 근처 야산으로 향했고 한적한 곳에 도착한 김근식은 돌변하여 아이의 입을 막고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이어 칼로 협박하며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출소 직후 주변인들에게 용돈으로 생활비를 얻었던 김근식. 하지만 탐문 수사로 주변인들이 그의 수배 생활을 알자 돈줄이 다 막혔습니다. 9월 18일 경찰이 공개 수배로 전환하자 김 씨는 더 이상 도주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뭐 죽든지 뭐 자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려고 그랬죠. 공개 수배 다음 날 김근식은 친구에게 자수를 하겠다고 밝혔고 강서구 발산역 근처에서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검찰 진술에서 2000년 벌인 아동 성범죄로 구속된 이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발기가 되지 않거나 조루 증상이 생겼고 여성으로부터 이게 뭐야 토끼 아니야 라는 핀잔을 듣고 창피함을 느껴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린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이제 공개 수배가 전환이 되면서 이제 바로 검거가 되긴 했습니다만 4개월 동안 밝혀진 것만 11명의 여아들이 지금 영세 성폭행을 당했었는데 너무 기간도 길고 숫자도 많고 막지를 못했어요. 공개 수배 타이밍 같은 그리고 다른 수사상에 좀 아쉬움은 없었나요? 2000년에 김근식이 왜 잡혔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돼요.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빨리 공개 수배를 했어야죠. 네. 근데 공개 수배가 너무 늦었어요. 경찰이 아니한 건 뭐냐면
그냥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도망갈 준비도 하고 그래서 섬을 돌아다니고 네. 외국에 나갔다고. 그 중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거는 이건 경찰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본인 주장은 성인과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조루와 발기부전 같은 문제 때문에 핀잔을 넣고 창피함을 느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검사를 해봤냐 이 말이에요. 얘가 소위 말하는 성적인 물리적인 문제가 있느냐 안 했잖아요. 그냥 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제일 첫 단에 쓰여 있어요. 그렇죠. 범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객관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하는 바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다른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걸 기재했다는 거는 판사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얘 동기로 생각을 했다라는. 네. 네. 그러니까 얘가 성적인 문제 때문에 있는 환자란 얘기잖아요. 네. 환자니까 아동 연쇄 강간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별개 문제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따위로 재판을 하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얘가 15년형이 선고됐어요. 김부식은 아동 강간범이에요. 네. 얘가 조루건 조루가 아닌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열 몇 명의 아이들의 인생을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달랑 15년이 이제 출소해요. 네. 이런 개판 수사가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 네. 보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생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틀 뒤입니다. 도주 중에 다시 들어온 이틀 뒤에 또 이런 범죄를 한다는 거는 이게 제어가 안 된다라는 것의 반증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 인물인데 15년 뒤에 풀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건 당신은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2006년도쯤에 우리가 여러 많이 아시는 PCRR이라고 하는 그 재범 방지. 그때도 경찰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럼 얘한테 왜 안 했어요? 음. 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외국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김근식의 동생 여권으로. 네. 예? 그럼 왜 출국 금지 안 했어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재범 미연성 부랴부랴 그 뒤에 무슨 한다고 하는데 안타깝죠. 카니발이 없습니다. 카니발을 팔고 그 돈을 어쨌든 땡겨가지고 나갔어요. 필리핀으로. 들어와서 이틀 만에 도주 중에도 여자 아이에 대해 성적 욕구를 느끼고 카니발이란 도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저희까지 좀 같이 가달라 야산까지. 그러니까 집요한 이런 게 느껴져요. 재범과 집요함이 느껴지는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것, 곧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1대1 전자감독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24시간 담당자를 한 명을, 그러니까 1대1 마크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감시하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19세 미만 여성과의 접촉을 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 주거지 및 여행 제한 등 여러 가지 뭐 준수 사항들을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안전한 조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심할 수 있는? 1대1 24시간을 붙어 다나요? 손잡고 다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게요. 이게 말하면 뭐예요? 전자발찌 채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전자발찌 채운 데 상태에서 강간하고 다니는 애들 얼마 전에도 있었죠. 있죠. 예. 그리고 신상 공개는 5년이에요. 네,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5년 뒤에 기간 한정이고요. 전자감독도 이것도 기간이 한정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소 조치라고 하는 게 너무 그냥 눈가리가 아웅 하는 시기라서 네. 조두순이보다 더 위험하죠. 네. 10배는 위험하죠. 조두순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필 또 이런 범죄자들은 공간형 범죄자라서 네. 이게 강서나 그 파주 고향 쪽 사시는 분들은 미안한데 얘가 그 근거지가 거기예요. 네. 아까 그 계양. 네. 그래서 다시 거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인천시, 김포, 파주, 고향 범죄 공간이.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치료가 뭐 심리 치료, 개별 뭐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있긴 한데 조금 아쉽고 뭐 어쨌든 그게 완전하더라도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아쉬운 건 일단 뭐 판결 내보냈다는 판결 자체가 그렇죠. 일단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도소에 있을 때라도 네. 아니면 2006년도라도 실제로는 직접 프로파일링 면접을 했었어야 돼요. 네. 안타깝죠. 네. 사실 뭐 이제
당시에 밝혀진 것만 11명이고 혹시 뭐 더 있을지도 모르죠. 더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11명이고 11명의 피해자분들은 이제 뭐 성인이 됐겠죠. 나온다는 뉴스 자체 이미 다시 또 트라우마가 다시 재발할 것 같은, 여전히 그렇죠. 지금 안고 사셔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김근식이라는 인물 자체가 상징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사법이나 이후의 어떤 법 집행에 있어서 숙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될까요?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고 철저하게 제가 예전에 MTC처럼 매사추세츠 트리트먼트 센터처럼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행동을 연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늦게라도 마련돼야 된다. 지금이라도. 네. 진짜 법과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달라. 자, 여전히 가슴속에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계실 피해자들, 그리고 또 다른 아동 성범죄의 위험에서 안전할 대한민국을 좀 바라보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